이강 오늘 거의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6강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그 자습서랑 워크북 다 통합시켜놓은 거니까 이걸로 다 쓰라시면 되고 이강 6번 차례라고 했나요? 아까? 네. 6번? 4번. 4번이요? 4번. 자, 2강 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진도 안 나간 지문인가? 네. 아, 그래요? 진도를 안 나가는 지문이 많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6지문인데 6지문 중에 3지문은 지금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개를 나가고 3개 안 나가고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좀 너무 양아치인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때려치고 이제 학원 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 그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을 시험에 내는 거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살짝 얘기할게요. 물론 영상은 다 촬영하고 있지만 살짝 얘기할게요. 실제로 불법이에요. 이거 만약에 아니다. 더 자세한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간 원래는 이제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 50분 동안 뭐 그냥 읽고 해석만 한다고 해서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게 한 뭐 많아봐야 3지문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를 많이 내고 싶은데 근데 진도는 다 뺄 수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뭔가 이제 명분을 세운 거죠. 이제 뭐 알아서 이제 학습해라, 뭐 옹클로 듣던지 뭐 하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피해가는 거예요. 약삽이야, 약삽. 뭐 옹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말도 안 되지 원래. 자,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상관없잖아요. 제가 해줄 거니까. 제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4번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Young children, 어린애들이 can be quite unforgiving. forgive가 용서하다라는 뜻인데 unforgive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겠죠. 근데 비동사의 ing 붙었으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꽤나 용서를 잘 안 하고 있을 수 있답니다. Because 왜 그러냐? They deal in logic. 그들이 논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냐? That is self-centered, unrealistic, and dominated by emotion.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이고요,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지배받는 거죠.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들은 용서를 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잘 안 한다는 게 이제 그래 그렇게 뭐 상대가 만약에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건데 이 용서를 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의 특성상. 애들의 특성상.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이고요,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애니까요.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네요. The same, 똑같은 게 can be true of adolescent.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니들도 똑같다 이거야. 니들이 말하는 거에는 논리 따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be true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래 조그맣게 필기를 해놨는데요. 이 true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인, 진실인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유효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true라는 단어가 유효한. 그래서 be true of 하면은 유효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be true of라고 나와 있죠. 안 써도 돼요. 제가 써놨으니까. 근데 요것만 쓰세요. 이 be true of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hold true라고 쓰기도 해요. hold true, hold true. 됐어요? 이 hold true도 무슨 뜻이냐면요, 유효하다라는 뜻이야. 유효하다. 됐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청소년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감정에 지배받는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서를 잘 안 한다는 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애초에 they begin to see 그들은 알기 시작한대요. 그들 청소년들 말하는 거겠죠. 청소년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뭐를? 대절을요. The other world 성인의 세상이 is complex 복잡하고요. imperfect 불안정하고요. And at times 그리고 때때로 unfair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still world 여전히 세상이랍니다. 어떤 세상? In which they have to live. 그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대요. 됐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내가 재미있는 영단어 하나 알려줄 거예요. 위에 adolesc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줄 알아요? 요 부분 있죠. 요 adolescent 요 부분과 cent라는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adolescent가 뭐냐면요, adult예요. 이 cent가 뭐냐면요, 냄새란 뜻이에요. cent가. 그래서 어른 냄새 난다고요. 니네가 아직 어른은 아닌데 어른 냄새 정도는 나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청소년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 시기입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애매한 중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완전 애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른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의 모호한 경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청소년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똑같이 된다고? 청소년들도 자기중심적이고 청소년들도 비현실적이고 청소년들도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논리를 활용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진짜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다? 그냥 시기적인 문제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고. 자, 그런데 애초에 우리 청소년들은 뭘 알기 시작하냐?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들도 이 어른의 세상, 여러분은 아직 어른의 세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네가 간접 체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이 어른의 세상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구나, 이게 완벽한 게 아니구나, 되게 불공정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살아야 되는 세상이네. 우리가 나중에 자라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인지 정도, 알아채기는 시작한다는 거죠. 아예 알 수는 없지만, 맞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내용은 청소년기라는 거의 특징을 좀 설명한 겁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됐을 때의 삶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냥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다. 약간 정도, 인지 정도는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이 in a large part 대체로 accounts for. 자, account for는요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명하다. The heightened levels of anger. heightened는 높아진 거고 레벨은 수준, 수위 이런 뜻이죠. 그럼 높아진 수위의 분노를 설명한답니다. In these early years. 이러한 어린 시절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앞에 나왔던 문장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문장. 이 청소년들이 약간 어른의 세상을 그래도 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주로 이 높아진 수위의 분노를 설명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왜 그렇게 높은지를 잘 설명해 준답니다. 화가 많대요. 니네가 화가 많아. 자, 여기에서 이제 괄호치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한글 부분을 좀 잠깐 보자면요. 어린 시절에 잘 분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좀 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어른의 세상을 모르는데 그냥 왠지 봤을 때 되게 막
뭐 불공평하고 막 불안정하고 막 이렇구나.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만 아니까 직접 겪어본 게 아니니까 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항상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감정적인 대응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as you grow older, 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forgiveness, 자 다시 돌아가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용서가 is more of an option. 자, 여기 more of라는 표현에 제가 뜻을 써놨는데요. 뭐뭐에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근접한, 뭐뭐에 가까운. 자, 용서라는 거는요 선택에 가깝답니다. While lodging no longer prevails. 자, prevail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른쪽에 써놨는데 글씨 혹시 작을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prevail, 효과를 발하다. 두 번째, 성공하다. 세 번째, 만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연하다라는 건 널리 퍼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이의 논리는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의 논리는요 아주 쉽게 예시를 들게요. 감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감정적이다. 그럼 감정적인 아이의 감정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가 뭐냐?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근데 야 생각을 해봐. 내가 나이 35 먹고 내가 올해 35인데 내가 나이 35 먹고 자 예를 들어서 번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 아 숙제 해와 해오라고.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떼쓰는 거 내가 감정에 호소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요. 아이의 논리가 먹힙니까? 안 먹혀요. 내가 이러면은 더는 미쳤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의 논리는 더 이상 효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You have a more balanced, realistic view. 너는 가지고 있어 더 균형 잡힌 그리고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Of yourself and your fellow human beings. 너 자신과 너의 동료 인간에 대한 그런 더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대요.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You come more and more to acknowledge and accept. 자, 여기 좀 잠깐 보자면 이 more and more는 중간에 껴있는 거고 come to 동사원형이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거든. 뭐뭐 하게 되다 아래다 써놨어요 제가. 자, 그래서 너는 뭐뭐 하게 된다인데 more and more가 중간에 있으니 점점 더라는 말만 붙이면 돼요. 너는 점점 더 acknowledge 인정하게 되고요 and accept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를? the fact 사실을요. 어떤 사실을? that we are all frail creatures. frail 허약한 이런 뜻이거든. 우리 모두가 허약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자, 이런 거 끝났거든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뒷내용 더 있나? 뒷내용 더 있었네. 이해하나? 끝난 줄 알았어. sorry. 자, 바로 이어서 we hurt each other. 자, 우리는 서로에게 hurt 상처를 주고요. intentionally or not.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as we journey through life. 우리가 여정을 할 때요. 여행할 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답니다. Maybe 아마도 the ability to forgive 용서하는 능력은 is the real gift of age. 나이의 진정한 선물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 줄씩 읽었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 뭐 논리가 없음을 얘기하는 건가? 뭐 나이를 얘기하는 건가? 용서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요. 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내용 정리하자면 결국 이 글의 제목을 좀 말해보라고 하자면요. 성숙과 함께 오는 용서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성숙과 함께 오는 용서. 이게 이 글의 제목이야. 성숙과 함께 오는 용서.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란 건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성숙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지금 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일 때로 시작하고 있고 청소년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너가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일 때는 용서라는 게 사실상 일어나기가 힘들답니다. 왜? 감정적이니까요. 논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청소년기도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청소년기도 좀 비슷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용서는 선택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안 했어요. 그렇죠? 아예 안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약간 이런 게 이제 좀 선택에 가깝다. 뭐 이런 거죠.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뜬금없는 이야기. 아 근데 이게 우리 반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예요? 아 좀 그 비밀인데요. 그러네. 영상 틀어서 얘기하면 안 되나? 일시정지 기능이 없어요. 아이폰이라서. 그냥 제가 아주 개략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아주 개략적으로만.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지하게. 우리 이 교실 밖을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야 돼요. 알겠죠? 어떤 거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안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 학원에 계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학원에 계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강의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 영상을 내가 그래서 잘하고 있나 해서 봤어요. 근데 그 자료가 내가 만든 거죠.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 여기 위에 보면은 이 로고 있죠. 우리 학원 로고. 요것만 없어요. 요것만 지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민사소송하면 1,50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왜 니네가 좋아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딴 거 뭐 이렇게 뭐 걸리는 거 없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냥 소송하면 그냥 이건 뭐 빼박이에요. 저작권이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되는데 증거 여기 컴퓨터에 차고 넘치는데요.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는 선택에 가깝거든요. 용서는 선택에 가까워진다라고 지금 본문에도 나왔죠?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용서는 선택에 가까워지고 아이의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네. 참교육을 한번 할까 아니면 그냥 도의적으로 그냥 좋게 끝낼까 그냥 고민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일날 이제 그분께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버전이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생일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안 읽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내가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은 거야 이거를 하면은. 그래갖고 뭐라고 보낼까?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제가 가진 자료로 수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보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갖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누군가가 내 자료를 무단도용한 거를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좀 잘 만들긴 했나 보다 이 생각. 무단도용 할 정도로 내가 좀 잘 만들긴 했나 보다 사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용서는 선택에 가깝다고 했었죠. 네, 일단은 좀 고민해보고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용서라는 거는 선택에 가깝다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릴 때는 용서를 잘 안 하고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선택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성숙과 함께 용서라는 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아마 한 10년만 어렸으면은 절대 용서 안 했겠죠. 네, 저도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선 나이가 좀 든 버전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자신과 동료 인간에 대한 좀 더 균형, 밸런스가 잡혀있고 현실적인 견해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지문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쌤 같은 경우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 친구여갖고 막 20년 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조차도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제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죠. 아, 얘는 이런 부분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들과는 모든 행동을 다 했어요. 모든 활동을 다 같이 했어요. 학원도 다 같이 다녔고 심지어 한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다 같이 교회도 다녔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함께 했어요.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내갖고 막 이제 맨날 막 그 뻘소리 하는 거지. 아, 우리는 우리 같은 친구 없다, 뭐 우리가 평생 친구다 뻘소리 하면서 했는데 뭐 평생 친구야.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좀 회의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되게 그냥 허약한 생물체일 뿐이구나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상처 준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요 다음 말과 연결하려고 나온 건데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용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위에서 나왔다시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용서라는 거는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능력이구나. 그래서 나이가 주는 선물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용서라는 거는 성숙과 함께 따라온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 문장,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용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진도 나갈 때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 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해보고 저한테 질문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If the telephone rings in a neighboring room, neighboring 하면은 근처의, 가까운,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자, 인접한 방에서 전화가 울린다면 we just get up and answer it.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그것에 응답한답니다. 전화를 받는다는 거겠죠. 자, however, 그러나 if the telephone rings on another floor, 자, 만약 전화가 다른 층에서 울린다면 we should to ask if someone else will answer it. 우리는 외칩니다.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뭘 물어보기 위해? 뭐뭐인지 아닌지거든요. 여기서 if는 뭐인지 아닌지. 자, 다른 누군가가 전화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 소리를 친답니다. 아니 근데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딴 층에서 울리는 전화가 다 들려요? 여기 아래층에서 전화 울리는 거 들리나?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기죠. 핸드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 여기 텔레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인데, 아니 전화기여도 아래층에 있는 전화벨 소리 뭐 들릴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방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어찌됐든가. 그러면은 복층인가 보다. 복층이라고 생각하자. 복층이라고. 그럼 어쨌든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소리를 친다고. 거기 좀 누구 전화 받을 사람 없습니까? 이러면서. 됐어요?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아니 우리가 근처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갖고 어디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저기 아래층에서 그러면 저기 전화 좀 받아주실 분 없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 귀찮아서. 이거이지 않을까? 근데 설마 근데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건데 귀찮아서 그런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걸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going up and down stairs and steps. 층계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요, requires 요구한대. 뭐를? 새로운 움직임, 더 많은 근력, 그리고 걸어가는 리듬, 워킹 리듬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 소리 여기까지였구나. 아닌가? 아, 맞구나. 여기까지였네요. 더 많은 근력을 필요한다. 미안,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 working rhythm이 has to be changed to climbing rhythm. 그래서 그 일하는 리듬이 올라가는 리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수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가 올려. 그럼 업무 하다 말고 일로 가서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됐어? 업무에 큰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 업무 리듬이 깨지진 않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계단을 내려가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리듬이 깨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계가 다른 경우에 그렇게 뭐 전화가 올리거나 이러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se factors, 이런 요소들이 make it more difficult to go up and down 이라고 나왔네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요러한 문장이 바로 뭐가 잘 나오냐?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자,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윗문장,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윗문장 있죠? 여기가 주제 1번이거든요. 주제 1번. 저는 그리고 여기를 주제 2번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다 이 글의 주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용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문이잖아요. 주제문이면 당연히 내용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 부분입니다. 가목적어. 됐어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법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가목적어, 진목적어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교급의 대내 형태의 이런 투부정사가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병렬 구조로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도 병렬 구조로 나오면서 to be transported라고 이렇게 투부정사의 수동형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단순 영작으로 내도 사실은 꽤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과목적어, 진목적어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일단 과목적어, 진목적어는 기본적으로 5형식 구조예요. 5형식.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가 진짜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여기는 가짜 목적어가 껴 있습니다. 과목적어는 가주어랑 똑같아요. 해석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눠서 해석해보자면 이러한 요소는 만들어, 해석 없고요.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든다. 뭘 더 어렵게 만드는데? 투부정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뭔데? to go up and down.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대요.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뭔데? 앞에 말했던 거잖아요. 새로운 움직임, 뭐 더 많은 근력, 뭐 걷는 리듬으로 뭐 바뀐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 오르내리게 하는 것을 차단해 준다는 거죠. 오르내리는 걸 귀찮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자, 뭐보다 to move on the same plane. same plane 하면은 같은 평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플레인이 어떤 평야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평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니까 쉽게 말하면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요. 또는 alternatively, 그 대신에 to be transported mechanically up and down,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운송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뭐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랑은 그 궤가 다르다는 거야. 나의 어떤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근력과 움직임, 어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평면에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계로 위아래로 운송되는 것,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겠죠. 이런 것보다 당연히 더
어렵게 만드는 거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되게 있어 보이게 썼는데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움직임이라든가 뭐 그런 뭐 더 많은 근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계단을 잘 안 쓴다예요. 그냥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계단을 잘 이용 안 한다예요. 됐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여기에서는 at metro stations라고 뭐가 나옵니까? 예시가 나오는 거죠. 예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하철역에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쇼핑몰과 백화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 예시 나오는 거예요. 자,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공항과 백화점에서 사람들은 stand in line 줄을 선답니다. 왜? To take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 타려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While 반면에 staircases next to them 그 옆에 있는 계단은요 are almost empty. 거의 비어 있대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왜? 계단 올라가기 싫거든요. 왜 싫은데? 더 빡세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이어서 쇼핑몰과 디파트먼트 스토어는요, 백화점은요. 근데 어떻게 지어졌어요? In several stories. 이 스토리가 층이란 뜻이에요. 층,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몇 개의 층으로 지어진 쇼핑몰과 백화점은요, rely on 의존한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의존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요. From floor to floor. 층에서 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쇼핑몰,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보통 뭐 이마트나 막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일자형 에스컬레이터로 나오죠. 이렇게 그 카트 끌고 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네. 제가 간혹 가다가 여기 어디지? 그 킨텍스 쪽에 그 현대백화점을 좀 종종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주 가는 쿠키집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은 이제 그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한 층만 올라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엘베 기다리기 귀찮아갖고 저는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근데 저 계단 이용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저 꽤 자주 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사람들 다 엘베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러니까. 나는 한 층밖에 안 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If the transport, 그 운송수단이 breaks down, 고장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이 go home, 집에 가버린다. 극단적으로. 자, 이러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층계를 피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왜 층계를 피하느냐 그 이유를 말한 거고 그 이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아까 제가 주제 2번이라고 써놓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These factors. 됐어요?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 제가 아까 주제 2번이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주제 2번이지만 이 녀석이 바로 무엇이다? 좀 자세히 쓰자면 소리 둘 다요? 둘 다. 사람들이 층계를 피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거죠. 이 주제 두 문장에서.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주제로 잡은 겁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런 리듬으로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 이유 말했고요. 그리고 또 뭐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평면에서 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냥 평면이래. 그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보다 평면에서 이동하는 것을 더 말이 좀 꼬이네. 죄송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에 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래서 더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결과 쪽이라고 좀 가깝겠네요. 얘가 좀 더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겠네. 죄송해요. 여기만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얘는 이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계단을 피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글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서술형으로 낼 만한 문장, 아까 네 번째 문장 서술형으로 내기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 볼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대입학이나 이런 걸로 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주제나 제목적으로. 근데 난이도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만약 저라면 차라리 그냥 어법으로 낼 것 같아요. 어법으로. 어법적 포인트는 그래도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법 포인트 몇 개만 짚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일단 첫 문장에서는 어법 포인트 낼 만한 거 없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일단 괜찮은 게 고1에서 원래 자주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낼 수 있는 이 부분 will answer 여기는 좀 낼만합니다. it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it은 너무 쉬우니까요. will answer 여기는 좀 낼만해요.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어법 포인트는요. 얘는 왜 낼만하냐면요. 우리가 if가 뭐뭐 한다면의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뜻일 때는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지만 요 뜻일 때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있거든요. 됐어요? 이거 우리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if는 써놨다시피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요거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will answer가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항상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죠? requires. 얘는 뭡니까? 스위치예요, 스위치. 됐어요? 앞에 복수형 나와 있으니까 속지 말고요. going,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요게 주의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has to be changed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be changed 이런 거 수동태 뭐 자주 나오는 녀석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문장. 여기 아까 가목적어, 지목적어 설명했던 부분이죠. 여기는 뭐 워낙 뭐 낼 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갖고 내거나 아니면 more difficult 갖고 내거나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냅니다. 얘 같은 경우는 islet, anslet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가짜 가주어든 가목적어는 우리는 it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이 맞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difficult냐 아니면은 difficultly냐 아니 이제 형용사대 부사를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가목적어는 무조건 오형식 구조거든. 오형식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자리잖아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 형용사 대 부사 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낼만한 게 요 부분도 낼만하고 요 부분도 낼만합니다. 둘 다 낼만해요. 첫 번째는요. 이 than 뒤에 투부정사가 왜 오냐면은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갖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to be transported는 얘는 병렬 구조 쪽으로 물론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는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병렬에 대해서도 출제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태에 대해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능수동에 대해서. 포인트가 좀 몇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그 아래 문장에서는 딱히 출제할 만한 어퍼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쇼핑몰에서 나온 문장에서 당연히 built 부분이겠죠?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PP. 그래서 지어진 쇼핑몰과 백화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빌딩으로 쓰면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낼만한 게 요 나머지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뭐 여기에도 딱히 낼만한 게 없네요. 됐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법 포인트가 좀 몰려있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특히 서술형 그 후보 문장 거기에 어법 포인트가 좀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어법으로 낼만한 게 분산돼 있으면은 어법으로 내기가 좋은데 사실 이 지문은 분산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문장에 이렇게 좀 몰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법 문제보다 사실은요 서술형으로 내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문장 여기를 좀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도 딱 지났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미니 테스트를 보고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맞아 이제 이렇게. 이해해줄게 그만 이해해줄게. 슈퍼리언스. 그거나 관리가 생각보다 뭐였는데? 피부 와서? 누구 피부 왔는데? 그 짤막하는 그거? 알았어? 왜 이름 뭔데? 왜? 이해하네? 이해하는 거 있었지. 이거 7일? 7일? 무슨 게 있어? 부정식품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7일? 잘못 알고 아니야? 이제 우리만 그걸 7일 맞지? 아니 7일밖에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랬지? 말이 안 돼. 7일이라고.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 옷도 누굴지? 그냥 다음 주 아니야? 진짜 결국 뭐고? 9월 9일 오후부터 잘 봐야 돼. 우리 8시 우리 시골에 10분? 얘는 10분부터 그거라고 그랬는데 나이스 지금 아닌데 이거 우리 학생이 얘를 더 적게 많이 더 짧은데.
내일 하는 경기가 더 적극적이고. 그렇다. 쫄린다 벌써. 우리만은 하자마자 끝나네. 개웃겨. 이유는 존나. 아니 딱히 잘하진 않아. 아 누구인? 니네가 안 막았잖아. 김찬이가. 이게 일정. 살고 있어. 몇몇 상황에 두 골은 다 니네가 넣는 직접 있고 누구에게 우리만 그 기대 거는 기대 못 쓰고 팔만 진짜 계좌에서 팔만 팔만 지난번에 그때랑 달랐잖아. 아니야. 나 어떻게 좀 내가 진짜 내가 꺾였어. 근데 가만히 있고 진짜 우리만 진짜 그런 말을 처음 만났어. 팔만은 그냥 잘하긴 하죠. 근데 너희 부대성 못 나왔어? 너? 부대성 못 나왔어? 진짜? 알겠죠? 아휴, 기대가 없어. 내일 와이프 생일인데 뭐 사줘야 돼? 영웅대 어? 목걸이 색깔 이거를 어? 어떤 거? 아니 케이크 잘 안 먹어요. 나도 잘 안 먹고 와이프도 잘 안 먹어. 데이트 같은. 아니 내가 데이트 시간이 어디 있어? 4시 대비해야지. 미역국 해주세요. 어? 아침에 미역국 해주세요. 제가 밥도 할 줄 몰라요. 아 진짜 몰라. 그래도 그 정성이란. 맞아요. 그냥 미역국. 아니, 냄비는 안 펴도 싫어할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지 정성이라는 거. 아니 맛대가리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주방 난리치는 걸 안 좋아할 거예요. 맞아 그것도 맞아. 냄비가 안 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갖고 네. 현금. 아니 현금은 좀 아니야. 부모님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일 그냥 아침에 저 출근하기 전에 네. 그냥 백화점 데려가갖고 그냥 네 사고 싶은 거 사 할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은 또안 근데 사실 같이 고르는 게막나 그러니까요. 혼자 고르면 또 혼자 가서 남겨져요. 아니 같이 고르긴 아니 혼자 가게 하진 않지 같이 가겠지 같이 가는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죠. 같이 가서 쇼핑하고. 같이 가야지 당연히 그럼 내가 들고 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너무 성의없잖아. 야 카드 줄 테니까 네 하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같이 가야겠죠 뭐 씨. 아들내미도 학교도 안 가니까 얘도 같이 가야겠네. 오 쓰인다. 아휴. 돈 많이 나가. 자 시험이나 봅시다. 자 제한 시간 3분입니다.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단어장에서 여러분 잘못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그냥 빼버리세요. 알겠죠? 자, 혹시 다 하신 분 있으면 채점 들어가면 또 하신 분? 또 하신 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고민 중이었어요. 알았어. 또 하신 분? 됐어요. 잠깐만. 뭐라고? 네가 답을 썼는데 나한테 왜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 네가 쓴다면 이거랑 자, 그다음에 아니 발감에 하나를 못했었는데. 좋아. 오늘은 좀 잘했네요. 오늘은. 자, 간단하게 그냥 해설하겠습니다. 1, 2, 3번은 아까 봤을 때 틀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1, 2, 3번, 2번은 있었던 것 같네요. 어법 문제. 어법 문제만 볼게요. 그러면 2번, 4번만 보겠습니다. 2번은 답이 4번인데 이제 왜 4번이 어색한지가 중요하겠죠. 자, 4번이 왜 틀렸어요, 여러분? 4번. having posted라고 나왔죠. 왜 틀렸어 이게? SNS에 올라가기 전 뭐라고요? 나 잘 못 들었어요. 네. 자,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자, 얘는 왜 틀렸을까? having posted. 자, 앞 내용을 보면은 크리스틴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두 줄 올라가서 크리스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who lived at Tom's River, New Jersey,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happen to know. 자, happen to 동사 원형하면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틴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The incredible story, 놀라운 이야기를요. 그래서 그것을 그녀의 SNS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having pp라는 지금 형태의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 아까 지우가 뭐 말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뭘 말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having pp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완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크리스틴이 그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알고 나서 SNS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having pp 형태를 쓰면은 그 전에 이미 이야기를 올렸다라는 내용이 돼버리죠. 아니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전에 올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having posted가 틀렸다.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올바를까요? 엔드 포스트. 그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냥 포스팅. 됐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통 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특정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4번에서 얘기할 건데 자 4번에 D와 E가 틀렸다는 거는 대부분 잘 맞춰주셨거든요.
D에서 having been already swum이 아니라 having swum이죠. swim은 자동사입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was sensed라고 나왔는데 뒤에 이 뒷부분을 보면은 the end was near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고 능동태를 씁니다. 따라서 그냥 sensed를 쓰는 거야. 그냥 sensed. 자, 나머지 하나가 문제인데 틀린 분들이 보통 답을 뭘로 골랐냐면 B번을 답을 많이 골랐어요. B번, shivered가 아니고 shivered를 shivering 이렇게 ing 형태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ing를 쓰면 안 되죠. 이거를 틀리신 분들은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거를 ing 형태로 바꾸신 분들은요 본문 암기에 의존해서 푼 거예요. 본문 암기에 의존해서 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앞에 뭐라고 나왔어? as he, 아니 접속사에 주어 나왔잖아. 그러면 동사 자리잖아요. 여기 동사 자리. 여러분 ing가 동사일 확률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과거형 동사 shivered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은 문제될 게 없어요. 나머지 하나가 틀린 게 G인데요. G가 답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쓰신 게. 일단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G를 and gave로 쓰신 분이 있고요. giving으로 쓰신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물론 제가 문제를 낸 의도는 요거였습니다. 요거였어요. 일단은 요거는 분사 구문에 관련된 건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역고 1학년에서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첨삭할 때 우리 몇몇 분한테는 시험지를 보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자, 몇 분은 보셨고 몇 분은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공평하게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건데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오늘도 동아리 시험지를 훔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학년 걸 봤네. 죄송해요. 1학년 때 잠깐만. 아이고. 주역고 2학기 중간. 아무나 볼게요. 어디 보자. 잠깐만요. 몇 번 문제였더라? 잠시만요. 어디 갔어? 원래? 어디 갔지? 2학기 중간고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중간이 아니었나? 중간이었나? 중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데? 2학기가 아니라 1학기 아니에요? 아니 2학기였어. 제 기억으로는 2학기였어. 근데 잠깐만요. 여기 있군요. 요 지문이거든요. 근데 요 마지막 부분 보이시죠? 마지막 부분 여기 meat production 하고 보이시죠?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에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원문을 잠깐만요. 2학기 중간고사. 요 부분입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원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요. 딱 두 군데만 잘 보세요. 여기 uses 보이시죠? uses 동사. 어쩌고 and create 보이세요? and create 보이시죠?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시험에 잘 보세요. 자, uses 보이시죠? 어쩌고 and create였죠? 보이세요? 이렇게 변형된 거? 됐습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동사 1번 어쩌고 나오고 and의 동사 2번 이렇게 나오면은 단순하게 이 동사 1번과 동사 2번은 병렬구조잖아. 병렬구조.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얘를 날리고 ing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제가 되게 여러 번 설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뭐냐?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알겠죠? 분사구문의 원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접속사에 주어동사 나오면 날리고 ing. 이거 아니야? 그렇지? and 뒤에 주어는 생략된 거겠죠. 그 주어가 뭐겠습니까? 요거겠지. many production. 이시겠죠. 즉 원래 문장은 뭐였습니까? and it creates예요. 원래 문장이 이거라고.
근데 이 어차피 중첩되니까 애초에 생략된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ing 하면 creating 되잖아. 그래서 여기 creating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법상 올바른 거였다고. 그렇죠? 이 패턴의 문제를 되게 좋아했어요. 작년에 취업에서.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러분 4번 문제에 나온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and gave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and gave로 쓴 거를 제가 맞다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give인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도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 지문. 6번 지문에 2강 1번 지문까지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할까? 요거는 지도 나왔겠지? 6번 아닌가? 안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상하네. 아니 그 다음 강하고 이거 아니에요? 금강하고 이강이 끝이었어.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좀 처음 보는 지문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Time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ies. devote to 하면은 뭐뭐에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건데요. 이제 PP형으로 나왔으니까 바쳐진, 헌신된, 전념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의 책무에 바쳐지는 시간. 그래서 바쳐진 시간은 influences 영향을 끼칩니다. A woman's opportunity for leisure 여가 기회겠죠. 여성의 여가에 대한 기회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문장을 제가 미리 말하자면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여기가 글의 주제인데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운데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포지션이잖아요. 어머니라는 이제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가 기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이 가족 책무에 바쳐지는 시간으로 인해서요.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는 죄다 이제 부연 설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책무에 바쳐지는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Care for children and older relatives. 아이들과 나이 든 친족들을 보살피는 게 our family responsibilities. 가족 책무죠. 근데 어떤 책무입니까? They are mostly performed by women. 여성들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는 가족의 책무라는 거죠. 보통 여자들이 챙기잖아요. 아이들을 챙기거나 이제 좀 이제 노인분들을 챙기거나. 이제 남자들은 보통 잘 안 챙기죠. 자, 더 구체적인 사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birth of a woman's first child. 여성의 첫 자녀에 대한 출생이 has a dramatic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끼친답니다. 극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On a woman's leisure. 여성의 여가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100%, 200%, 3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왜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하고 그 과정을 다 저는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죽하면요 제가 와이프한테 돈 줄 테니까 제발 나가서 놀고 오라고 했었어요. 진짜 내가 애 볼 테니까. 근데도 안 나가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책임감.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often 종종 여성들은요 will organize 계획한답니다. 그들의 여가를 계획한대요. around their family tasks and duties. 그들의 가족의 일 그리고 업무, 임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여가를 계획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동떨어져서 여가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가족 단위로 한다는 거죠. 가족 단위로.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남성들은요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less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면 되겠죠. much까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됐죠? 자, 그럼 남성들은 반면에 뭐 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allow, 허용할 가능성이 훨씬 적답니다. 뭘 허용하는 거야? 가족이 그들의 여가에 interfere,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해하는 걸 허용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가를 계획할 때 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이런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이거를 선호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좀 찔리기 하는데 어제 술 마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와이프가 오늘 오전에 그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저 강남에 가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초중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한 3년 만인데 3년 된 것 같아요. 진짜 절친들인데.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나갔다 오라고 막 자꾸 나한테 허락 받으려고 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As a result, 자 결과적으로 여성 자신의 여가 경험은 may be constrained,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자신의 여가 경험이란 건 결국 뭡니까? 가족과 동떨어져 있는 여가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이런 여가. 그래서 이 여가란 여성에게 있어서는 뭐다?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이제 연구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Research studies. 자, 연구 조사가 have documented. 실증해 왔습니다. 뭔가 이제 문서로 증거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대절 이하인데요. 대절 이하로 들으면 The women put much time and effort. 여성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답니다. 어디에다가요? Guaranteeing, 보장하는 것에다가요. 뭐를 보장하는데? 또 대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뭘 보장하냐면 Family leisure activities are positive experience for their family 랍니다. 즉, 그들의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 여가 활동이 긍정적인 경험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래서 at the cost of their own leisure desires and interests. 그들 자신의, 즉 여성들 말하는 거예요. 여성 그들 자신만의 여가에 대한 열망과 흥미의 대가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사람들의 대가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다 배우겠지만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놓치는 거 이게 기회비용이잖아. 그럼 결국에 여성 입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낸다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뭘 희생한 겁니까? 자기 자신만의 여가를 희생한 거죠. 이 기회비용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대가로 해서 가족과 함께 뭔가 여가를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게 긍정적인 경험이지 않겠냐? 이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다라고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성들은 여가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가족 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refore, 따라서 these family leisure activities 이러한 가족 여가 활동은 may appear to 나왔는데 appear는 등장하다는 뜻이지만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seem이랑 같은 뜻이에요. 자, 뭐처럼 보일 수 있다? To be leisure, 여가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족 여가 활동은 여가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may be experienced, 느껴질 수 있어요. 경험될 수 있습니다. as unpaid work, 무보수 업무처럼 보일 수도 있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이제 여기서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자가 아니라 엄마죠, 엄마.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가족 단위로 어떤 이제 여가를 갈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선 그게 다 일이에요. 그렇잖아. 뭐 애들 뭐 챙겨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가서 요리도 해야 되고 뭐 이게 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약간 무보수 업무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나머지 다 노는 거지. 진짜 여가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가족의 일이랑 그리고 임무에 의해 여성들의 여가 시간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사실 낼 만한 문제는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세 번째 줄에 for example, 다섯 번째 줄에 as a result, 마지막 문장에 therefore, 연결사가 3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나 삽입류로 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 삽입으로 낼 거라면 제 생각에는 as a result가 제일 좋아요. 만약 낼 거라면요.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거 빈칸이나 뭐 이런 걸로 낼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마지막 문장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unpaid work라는 거, 그러니까 무보수 업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얘를요 함축의미 추론으로 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보수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보수 업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가족과 이제 함께 계획한,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여가 활동에 있어서 엄마가 뭔가 희생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만 일을 한다라는 걸 쉽게 말하면요. 여성들만 희생하여 일을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무보수 업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관련된 단어를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sacrifice라는 단어도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희생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까지 함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6번 지문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1번 지문 정도까지만 보고 우리 좀 마무리를 할게요. 분량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으니까 한 지문만 딱 더 하겠습니다. 한 지문만. 아유, 이거 아니지?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좀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의 소재를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화가들이 제한적인 색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에요. 됐어요? 다시 한번. 화가들이 제한적인 색을 선택하는 이유. 이게 이 글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인 색이라는 건 결국에는 화가라면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제한적인 색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몇 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화가는 가지고 있어요. 원리적으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infinite range of colors. infinite니까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지고 있답니다. at their disposal. 자, at 소유격 disposal 하면은 누구누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범위의 색깔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현대에는 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현대에는 색깔이 더 다양하고 더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성화학을 말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chromatic explosion이라고 나오는데 explosion은 원래 폭발하는 건데요. 그냥 폭발이 아니고 폭발적인 증가라는 뜻이 됩니다.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여기에 chromatic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채색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합성 화학 물질의 유채색의 폭발적 증가로 현대에는 특히나 더 그러하다. 특히나 더 그러하다가 뭐라? 쓸 수 있는 색깔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거의 무한대다.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대 화가들, 옛날 화가든 현대 화가든 어쨌든 화가들이 쓸 수 있는 색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나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화가들이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색깔을요. at once, 한 번에 또는 동시에.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모든 색을 사용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요. indeed, 실제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many 자체가 주어예요. many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많은 화가들이란 뜻이겠죠. 많은 화가들이 have used, 사용해왔어요.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그러니까 눈에 띄게 제한적인 선택을 사용해 왔답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서 말했네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색을 선택했다. 여기를 주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화가들은 뭐라고요? 제한적으로 색을 선택했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에 대한 근거가 수술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근데 뒤를 보니까 먼드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온 어떤 특정 사람이 나온 걸로 봐서는요. 근거라기보다는 예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화가는 색깔을 이렇게 사용했고 또 이 화가는 이렇게 색깔을 사용했고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부터는 뭡니까? 예시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이 사람은요 스스로 주로
제한시켰답니다. 스스로를 제한시켰대요. 뭐에다가 to the three primaries. 자, 세 가지의 주된 색깔이니까 이 빛, 우리 삼원색이라고 하죠.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삼원색을 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To fill his black ruled grid. 이 grid라는 게 뭐냐면요, 격자라는 뜻인데 격자.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칠판에 보면 이런 무늬 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걸 격자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격자라고 하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의 검은색 선이 그려진 격자 무늬를 fill,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격자 무늬를 채우기 위해서 삼원색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카스미르라는 사람은 작업을 했는데 뭘 가지고 작업했냐? 비슷한 self-imposed, 스스로에게 부여한 제한을 가지고 작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양한 색을 쓰지 않고 스스로 색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뭐 클레인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한 가지 색깔이면 충분했답니다. 그러니까 색을 한 개만 썼대요. 자, 그리고 프란츠 클라인의 예술 작품은요, was typically black or white.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다가 그냥 검은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다 예시입니다. 실제로 화가들이 어떻게 했다? 색깔을 많이 안 썼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그럴까? 아직도 이유는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이것에는 새로운 어떠한 것도 없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요, tended to use, 사용하곤 했는데,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그냥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 그냥 이것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또 이제 뭐 색깔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대체 왜 그러냐? 왜? 여기서 Y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에서 근거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이 뭐가 됩니까? 주제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왜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할까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제시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하대. 뭐가? To generalize. 일반화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고대와 현대 둘 다에서요. It seems likely that. 자, it seems that 하면 대절 이하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likely가 중간에 껴있으면 아마도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아마도 대절 이하처럼 보인다. 대절 이하 보면 the limited palette. 자, limited palette니까 말 그대로 제한된 팔레트겠죠. 제한된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한된 색깔이 aided 한대요. aid, 돕답니다. 돕는데요. 뭐를?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clarity는 명확성이고요. comprehensibility는 이해력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명확성과 이해력에 도움이 된대요. 뭐가? 제한된 색깔. 됐어?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라고요? 제한된 색깔은 명확성과 이해성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이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사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에는 뭐 쥐뿔도 재능이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작품을 보여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쓰면은 난잡해 보일 수가 있고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체 뭘 그린 거야? 이러면서 명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한 거죠. 대체 뭘 그린 거냐 하면서 역시나 이 작품의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은 명확도와 이해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한된 색깔을 사용하는 게 이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help, 도와줬는데 to focus attention, 집중하도록,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줬답니다. 뭐에다가? to the components. components라는 건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죠. 어떤 구성 요소? that mattered, 중요한 구성 요소에 집중하게끔 도와줬답니다. 그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뭔데요? shape과 form이랍니다. 모양과 형태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특정한 뭐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양이 있을 수 있고 구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양한 색으로 해버리면은 역시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사람들이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요소에 좀 더 집중하라고. 나는 이 그림 예술 작품을 그릴 때 예를 들어 내가 별을 그린다면요, 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도성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색깔을 막 이래저래 막 다 써버리면은 얘가 중요한 건지 얘가 중요한 건지 얘가 중요한 건지 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색깔을 몇 개를 안 쓴다면, 제한된 색깔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다 검은색으로 했는데 얘만 파란색으로 했어. 그럼 얘가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들이 제한된 색깔을 썼다. 결국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구성 요소, 즉 쉐이크와 폼, 이 전체 밑줄 쳐야겠네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들이 제한된 색을 선택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주제는 비록 두 번째 문장이긴 하지만 문장의 중요도로 따지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마지막 문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화가들이 제한된 색을 선택한 거였구나 라는 걸 그 답변을 알게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이 어떤 빈칸이라든가 뭐 서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 본문을 만약 시험을 어렵게 낼 거라면 그러면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 일치, 일치 이게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를 좀 쉽게 낼 거라면 오히려 빈칸이나 주제나 이런 쪽으로 내면은 오히려 난이도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이에요. 자, 일단 촬영을 좀 먼저 끊고요.